정하수입니다. 고구려 왕이 시조, 추모, 주몽부터 이렇게 간다고 우린 배워왔죠. 이게 삼국사기에 나온 그대로예요. 그게 그대로 역사의 정답이 된 건데, 근데 북한학계에서는 이렇게 안 봅니다. 이 중간 사이에 역사에서 사라진 미지의 어떤 왕이 더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역사의 정사사서인 삼국사기를 이 부분에 있어선 강력하게 부정을 하는 거죠. 대체 그들은 삼국사기라는 거대한 역사서에 나온 이 내용을 뭘 근거로 부정하는 것이며 그 역사에서 사라진 미지의 왕 X, 그렇다면 그는 대체 누구이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말이 되는 얘기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죠. 근거가 일단 이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사료적 가치로만 보면 삼국사기 같은 건 월등하게 능가하는 바로 광개토 대왕릉 비문, 앞부분은 좀 생략하고 시조 추모왕이 강을 건너 비류곡 홀본 서쪽 상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우셨다. 추모왕은 왕위에 낙이 없자 하늘로 사신을 보내셨는데, 그러자 하늘에서 황룡이 내려와 왕을 맞이하였다. 왕은 홀본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에 서서 승천하셨다. 세자로서 고명을 이어받은 유류왕은 도로서 나라를 다스리셨고, 대주류왕은 왕업을 이어받아 기틀을 다지셨다. 근데 이 다음에 17세 손에 이르러 국강상 광개토 경평한 호태왕이, 즉 광개토 대왕이 18살에 왕위에 오르셨다. 이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광개토 대왕이 17세 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국 사기로 계산해 보면 광개토 대왕은 시조, 추모의 12세 손입니다. 명백하게 다른 거죠. 뭐가 맞냐? 명백하게 광개토 대왕릉 비가 맞는 거죠. 삼국사기하고 대왕릉 비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삼국사기는 한참 뒤에 나중에 만들어진 2차 사료고, 이건 당대 고구려인이 스스로 직접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문, 왜 여기서는 12라고 했는가? 그리고 무려 5명이나 사라진 건가? 다만 왕이 5명 사라졌다, 이렇게 무조건 볼 순 없죠. 고구려 왕 중에 왕인데 자기 아버지는 왕이 아닌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대왕릉비의 발견 이후 고구려 역사에 엄청난 비밀의 공백 퍼즐이 생긴 겁니다. 일단 북한학계에서는 이 첫 번째 퍼즐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1, 2, 3, 4, 5, 6이 아니고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왕이 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왕이. 그럼 그건 누구고 뭘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냐? 실제로 중국 사서에 위서라는 사서가 있습니다. 정사사서예요. 559년에 완성된 사서이니까 고구려가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 만들어진 당대의 사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면 이런 대단히 괴이한 내용이 나와요. 위서, 주몽, 추모가 죽자 여달이 왕이 되었다. 여달이 죽자 그 아들 여율이 왕이 되었고, 여율이 죽자 그 아들 망래가 왕이 되어 부여를 정벌하니 부여는 크게 패하여 마침내 고구려에 통합 복속되었다. 지금 이 기록이 왜 엄청난 문제가 되냐면요. 특히 삼국사기에 5세 손이 사라졌다는 광개토 대왕릉비하고 콜라보가 되면서 기묘한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건데, 지금 위서 내용대로라면 고구려 왕이 이렇게 1, 2, 3, 4 때란 얘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4대왕 망래가 부여를 정벌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큰 포인트가 돼요. 왜냐하면 삼국 사기에는 부여를 정벌한 왕이
3대 대무신왕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대무신왕 아버지 유리왕 때까지만 해도, 즉 2대 왕 때까지만 해도 부여한테 그야말로 굉장히 굴욕적으로 짓눌려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한국사기 기원전 6년 부여왕 대소가 유리왕에게 인지를 보내라 청하였다. 그러자 유리왕이 부여가 강한 것을 걱정하여 무려 태자 도절을 인질로 보내려 했는데 도절이 거부하고 안 갔다. 이에 대소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으나 눈이 엄청나게 내려 되돌아갔다. 서기 9년 부여왕 대소가 유리왕을 꾸짖자 유리왕, 과인은 바닷가의 한 구석에 치우쳐 있어서 예의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대소대왕의 가르침을 받고 보니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하대굴욕이죠. 이때까지는 고구려가 부여에게 맥을 못 쳤는데 서기 13년 부여가 쳐들어오자 왕자 무휴리 기이한 계책을 써 그들을 격파하였다. 이 무휴리 대무신왕이에요. 그리고 이 대승리 후 다음 해에 왕자 무휴를 태자로 삼아 군무와 국정의 일을 맡겼다. 형들이 죽어서 또 공적도 있고 하여 본인이 차기 대권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3대 왕이 된 무휴 대무신왕이 부여로 쳐들어가서 부여왕 대소를 전사시킵니다. 이게 삼국사기에 나온 고려가 부여를 역전했던 스토리이죠.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3대 왕 대무신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망래하고 대무신왕을 같은 사람으로 봐야 하는가? 근데 그러기에는 왕 대수가 안 맞죠. 여긴 4대, 여긴 3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해요. 왕 대수를 버리던가 부여 정벌을 버리던가. 부여 정벌을 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거면 망래 이콜 대무신왕이고, 근데 왕의 대수를 보다 중시할 거면 4대 왕, 이 민중왕,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 왕으로 가야죠. 근데 여기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삼국사기로 보면 민중왕은 대무신왕의 동생이다. 근데 위서에서는 3에서 4, 여율, 망래에는 아버지 아들 관계라고 했단 말이죠. 이거니까 대수로 가는 거는 이런 불일치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수로 가면 대무신왕이 3여율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대무신왕의 이름이 무휴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무휴, 여율 비슷합니까? 하나도 안 비슷하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슐, 률 이게 발음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관점이 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통상적으로는 이 부분 3, 4 대무신왕 민중왕 관계가 부자가 아니라 형제라고 나온 거, 그리고 부여정벌이라는 엄청나게 큰 사안에 대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망래와 대무신왕이 같은 사람 아니냐, 이게 보다 통상적이고 널리 퍼진 관점이긴 합니다. 일견 상당히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추론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고구려 왕 한 명이 사라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왕도 문제가 되죠. 유리왕이 여기 여달과 여율 중 한 명이어야 하죠. 유리왕은 여기냐 여기냐? 망래 이콜 대무신왕이라면 망래 아버지가 여율이라고 여기선 했으니까 일단 그 부자관계 구도라면 유리왕이 여율이어야 하는데, 근데 그럼 또 문제가 추모 아들도 여달이라고 위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듯 유리는 부여에 있던 추모의 원 부인이 낳은 추모 아들이고, 근데 여율은 또 여달 아들이라고 나오니까 상당한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여달인가 할 땐 이게 걸리고 여율인가 할 땐 또 이게 걸리고. 근데 이 부분은 오른쪽이 삼국사기인데 아까도 살펴봤지만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사료일 수밖에 없는 당대 고구려인이 직접 만든 광개토 대왕릉비. 거기에는 17세손, 삼국사기는 12세손, 즉 5명의 미싱 인물이 빠져 있습니다. 그걸로 보면 이 기괴한 차이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선은 고구려 사람이 쓴 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 쓴 거긴 하지만 고구려가 멀쩡히 살아있을 때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그럼 이쪽을 맞다고 가정해보면 여달 혹은 여율, 왕은 고구려 왕이라는 거죠. 바로 대왕릉비에는 계산된 그러나 삼국사기는 뺀 그 사라진 미싱 5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럼 여달왕 혹은 여율왕은 그 둘의 이쪽 우리가 다 아는 유리왕과의 관계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이며, 즉 누가 유리이며 또 누가 유리가 아닌 별도 왕이며, 그리고 왜 그는 고구려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인가. 사라졌다면 사라진 이유가 있겠죠. 즉 누군가가 일부러 지웠을 겁니다. 그럼 왜 지웠을까? 이 문제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제3의 사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정사 사서인 북사. 이건 659년에 만들어진 사서입니다. 고구려 거의 끝나갈 때 완성된 거죠. 북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그 부인이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주몽이 도망가 버린 후에 아이를 낳으니 그렇게 낳은 아들을 처음에는 자를 여해라 하였다. 여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해가 부여에서 지내다가 자라서 아버지 주몽이 국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그의 어머니와 함께 도망해 오니 주몽은 그에게 여달이라 이름 지어주고, 여해가 곧 여달이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부여에서 온 아들을 유리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유리는 여달, 여해입니다. 여기만 보면. 근데 이 다음에 이런 기이한 내용이 나와요. 상당히 놀라운 내용입니다. 이름 지어주고 여달이라고 나라의 국사를 그에게 맡겼다. 지금 여해, 여달이 부여에서 이사해 와서 고구려를 온 다음에 고구려의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추모, 주몽을 권력 없는 명예직으로 내몰고 추모가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았다. 여기서는 추모가 내주었다고 나왔지만 추모가 40세에 사망했다고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그런 아직은 활발한 나이인데 권력을 자기가 왜 넘겨주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뺏은 거죠. 부여에서 어머니와 함께 부여파를 거느리고 온 여해, 여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추모를 실권에서 몰아낸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만일 이 쿠데타한 여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구려 이대왕 유리라면 유리는 쿠데타로 고구려를 먹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때 부여에서 왔다는 게 그냥 온 게 아니고 급습이었을 수도 있죠. 어머니 쪽이 나름 부여에서 한가닥 하던 호족 가문이어서 사병들을 거느리고 추모가 있던 고구려 왕궁을 급습하여 추모를 억류하고 정권을 강제로 넘겨받았다. 이런 가능성도 혹시 있을 것인가? 이건 일단 외국의 사서인데 우리나라 사서 중에 없어진 사서가 하나 있어요. 구삼국사라고 불리는 사서인데 없어졌는데 그 일부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동국 이상국집에 동명왕 즉 추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부여에서 아버지 추모가 남긴 칼 반쪽을 가지고 고구려로 간 유리는 가서 추모의 칼과 맞춰보니 칼에서 피가 나면서 하나로 합쳐졌다. 그러자 추모 왕이 유리에게 말했다. 네가 실로 내 아들이라면
무슨 신성함이 있느냐. 지금 추모가 유리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못 믿고 있는 거죠. 최소한 반신반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남긴 칼을 가지고 왔음에도 말이죠. 이러자 유리가 즉시 몸을 날려 공중에 솟구쳐 창의 구멍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막는 기이한 신성을 보이니 추모가 크게 기뻐하여 태자로 삼았다. 유리가 와서 무언가 엄청난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게 하늘을 날았다라는 건데, 여튼 유리를 의심하던 추모를 마음을 바꾸게 한 건지 아니면 힘에 의한 위력 과시였던 건지, 직접적으로 쿠데타나 급습 같은 전투 형태가 아니라 휘몰고 온 세력으로 내지는 어떤 힘으로 무력 시위, 압박을 가해서 정권을 넘겨주도록 강제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설도 나와 볼 수 있고. 근데 이러한 정권 강탈 시나리오는 유리가 여기 나온 여해에서 여달로 이름을 바꾼, 그리고 고구려 와서 멀쩡히 살아있는 추모에게 정권을 넘겨받았다고 나오는 이 여달하고 유리하고 동일인이라고 할 때 그때 성립할 수 있는 가설이죠. 근데 이것만 보면 부여에 있다가 넘어와서 태자되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유리의 일화로 너무 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맞아 보이는데, 그럼 유리는 정말 쿠데타 혹은 무력 시위를 행한 사람인가? 근데 북사 이 다음에 굉장히 뜬금없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몽이 죽고 아들 여유리 즉위하였다. 이게 뭡니까? 아니, 바로 앞문장에서 실컷 여달 얘기하다가 그 정권 손에 넣은 여달이 뭐 어떻게 되었다 이런 얘기 없이 주몽이 죽었다. 그런데 갑자기 언급이 안 되던 여율이라는 여기서는 새로운 인물이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난데없이 왕이 되었다. 이게 뭡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내용이죠. 일단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해가 부여에서 고구려로 넘어와 이름을 여달로 바꾸고 쿠데타를 했건 위력으로 협박했건 추모에게서 권력을 빼앗았다. 그런데 그 권력 강탈자 여달은 왕은 되지 못했다? 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지금 여달이 왕 되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주몽이 죽고 그 다음 왕은 주몽 아들인 여율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달은 권력만 빼앗고 누리다가 정작 왕은 못된 건가? 아니, 권력까지 살아있는 추모에게 다 뺏어놓고 왜 추모 사후 다음 왕이 못됐지? 아니면 추모 사후 여달이 권력자로서 당연히 왕도 느긋하게 하려고 했는데 추모의 또 다른 아들 여율이라는 아들이 전격 기습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자였던 여달을 몰아내고 추모 다음 왕이 된 건가? 여달을 몰아냈다 함은 여달을 처치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굉장히 희한한 기록이죠. 근데 또 여율이 여달을 처치했다 라든가 그런 내용은 보시다시피 전혀 없어요. 굉장히 밑도 끝도 없이 여율이 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1차원적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유리가 고구려 2대 왕이라고 흔히 알고 있으니 유리는 여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쿠데타 혹은 위력 강탈 여달이 유리인데 여율이 유리를 몰아낸 겁니까? 그럼 여율은 대체 누구죠? 막내는 부여정벌한 사람이니까 역시 부여정벌한 대무신왕하고 매칭된다면 그럼 이 여율이 바로 사라진 고구려 왕인가? 그런데 이거는 이 문맥 자체가 너무 뜬금없어서 물론 북사가 정사이긴 하지만 제작 과정에서의 오류 이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이렇게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견해가 있어요. 여기 주몽이 죽고 아들, 난데없이 등장한 아들 여율이 죽여야 했다. 이 문장을 이렇게 나누고 가르고 여기에 빠진 글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바로 이 6글자가 중간에 빠진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6글자는 여달이 왕됐다, 여달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죠. 이 6글자의 내용이 바로 아까 위서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던 내용이거든요. 아까 위서가 주몽 죽고 그 아들 여달 왕되고 여달 죽고 그 아들 여율 왕되고 또 이렇게 그랬잖아요. 이 6글자를 실수로 빠진 걸로 보고 넣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실수 아니냐. 그럼 이 기괴한 문단이 설명이 되죠. 주몽 죽고 여달 왕됐다. 여달 죽고 그 아들 여율이 죽였다. 그러니까 여율이 긴급 쿠데타로 실권을 쥐고 있던 여달이 왕 못되게 하고 자기가 왕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6글자가 오류로 누락되었을 뿐이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만일 북사에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이 이거였는데 실수로 못한 거라면 위서의 이 아들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을 하려고 했었다는 게 되겠죠? 그럼 이 아들이 교차 검증된 건가? 근데 교차 검증이라고 또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건 중국에서 정사 사설을 과거 역사적으로 각 나라에서 편찬할 때 그냥 예전에 있던 거 그대로 넣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하튼 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통상적으로라면 우리의 사서인 삼국사기 손을 들어주겠지만 중간에 미지의 왕이 한 명 더 들어가 있다. 이건 광개토 대왕릉비에 삼국사기와는 다른 5명의 미싱 인물이 있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굉장히 강한 여운을 주는 거죠. 일단은 큰 스토리가 어떤 인물에게 해당된다는 상세한 기술이 있다면 그게 다르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일단 망래는 부여정벌이라는 큰 스토리가 있고 대무신왕도 부여정벌이니까 이 둘이 같다면 그리고 여달은 아까 북사에서 부여에 있다가 왔다라는 그 스토리가 있었죠. 그리고 여달이 그런 스토리라는 건 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옮겨온 스토리의 주인공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 유리왕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여달하고 매칭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B죠. 여달 이콜 유리, 망래 이콜 대무신왕, 여율은 미지의 왕 X 이런 가설이라면 대무신왕이 이렇게 유리왕의 아들이라는 삼국사기 이야기는 틀린 게 되겠죠? 대무신왕의 진짜 아버지는 X인 여율. 그럼 왜 아버지를 바꿨지? 여율이 왕을 했다는 걸 왜 감쪽같이 지워버렸지? 이에 대해서 뭔가 기묘한 삼국사기 내용이 있어요. 유리왕 제위 33년, 서기 14년, 무휼 대무신왕을 태자로 삼았다. 당시 무휼 나이 11살이었다. 이거 자체는 11살에 태자 될 수 있죠.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근데 이게 대단히 괴이한 이야기인 게 지금 대무신왕이 서기 14년에 11살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기 4년생이죠. 근데 한국 사기에 서기 13년 부여군이 고구려로 침입해 왔다. 이에 유리왕이 아들 무휼을 시켜 군대를 통솔해 막도록 했다. 무휼은 병사가 적어 걱정하여 기이한 계책을 써 복병으로 부여군을 대파했다. 이게 뭡니까? 서기 4년 무휼 대무신왕 출생. 근데 서기 13년 무휼 대무신왕이 고구려 군 총지휘관으로 부여군 대파. 그러면 불과 나이 10살 때
고구려군 총지휘관이 되어서 역대급 신묘한 계책으로 부여군을 격파했다는 겁니까? 만일 그거라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겠죠? 무슨 나폴레옹이니 징기스칸이니 등을 조기 영재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압도하는, 아니 그 사람들도 나이 10살에 일국의 지휘관이 되어서 이런 대전술을 펼치진 못했잖아요. 당연히 불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10살에는.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렇다면 응당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서기 4년에 태어나서 고구려 왕이 나중에 되었다는 대무신왕하고 서기 13년에 부여군을 대파한 그 지휘관 대무신왕 무휴하고는 같은 인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서 대무신왕이라고 기록된 그 인물은 사실은 2명이었다 라고 보는 게 당연히 합리적일 겁니다. 10살에 무슨 나라 군을 총지휘해요. 말이 안 되지. 고구려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다면 대무신왕은 서기 4년생 대무신왕과 그것보다 훨씬 더 전에 태어난 또 다른 대무신왕이 A와 B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대무신왕이 무슨 도플갱어였단 얘기가 아니라 대무신왕이라고 역사에 기록된 인물이 사실은 2명의 행적인데 그걸 1명의 대무신왕으로 합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무신왕 A와 B 왜 하나로 합쳤지? 삼국사기는 대무신왕이 유리왕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근데 유리왕한테 아들이 대무신왕만 있던 게 전혀 아니에요. 대무신왕이 제일 형도 아니에요. 대무신왕 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무신왕 형제들이 우수수 매우 여러 명이 아주 이상한 일을 겪는데, 먼저 도절이란 형이 있었는데 홍사기 서기 1년 태자 도절이 죽었다. 왜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도절 말고도 형이 더 있었어요. 왕자 해명을 태자로 삼고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장남 도절 사망 3년 후 바로 그 아래 동생 해명이 태자로 봉해진 거죠. 근데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태자, 해명은 평소 힘이 세고 용맹한 것을 좋아하였는데, 그래서 황룡국 왕이 사신을 보내 해명에게 강한 활을 선물로 주었다. 그런데 해명은 그 사신 앞에서 활을 받더니만 그 활을 부러뜨려 버렸다. 그러면서 말하길,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이 활이 약한 것이다. 황룡국 왕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는 몹시도 수치스럽게 여겼다. 아버지 유리왕도 이 일을 듣고는 크게 노하여 황룡 왕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냈다. 해명은 불효자요. 그러니 황룡국 왕이 이 나를 위해 해명을 죽여주길 바라오. 이후 황룡국 왕이 해명에게 사신을 보내 황룡국으로 오라고 하였다. 이에 해명 태자가 가려고 하자 측근한 사람이 강력하게 만류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만나자고 하니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가지 마시옵소서. 해명, 아니 나는 가겠다. 하늘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는다면 황룡 왕이라 한들 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이 찾아왔는데 황룡 왕은 차마 죽이지 못하였다. 다음에 서기 9년 유리 왕이 해명에게 칼을 보내며 목숨을 스스로 끊도록 하였다. 어떤 신하가 유리 왕에게 맏아들이 죽어 해명 태자가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하는데 다른 나라 사신이 말하는 것 가지고 목숨을 버리라 하시면 혹여 그것이 속임수가 아님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해명은 주변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번에 활을 부러뜨린 것은 그 나라에서 우리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했기에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오. 허나 부왕 아버지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 이에 자결하니 나이가 21세였다. 근데
이 이외에도 왕자 여진이 물에 빠져 익사했다. 형제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죠. 물론 그나마 여진은 대무신왕이 태자되고 난 이후에 죽었다는 시기상 그렇긴 한데, 개 중에 이 도절하고 여진의 사망이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도절은 병에 걸렸으면 걸렸다, 사고면 무슨 사고다, 이런 말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여진은 갑자기 익사를 했는데 왜 익사했는지 역시 나와 있질 않습니다. 해명의 최후도 뭔가 좀 석연치가 않죠. 황룡국에 보냈는데 황룡국 왕조차 해명을 어떻게 하진 않았어요. 용서를 한 건지 사과하고 타협을 한 건지. 근데 당사자인 황룡왕이 괜찮다고 하면서 보내줬는데 아버지 유리왕이 무려 태자인 해명을 신하들 만류를 무릅쓰고 자결을 시킵니다. 이것도 석연치 않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형제들이 죽고 나서 대무신왕이 왕이 되는데, 대무신왕은 아까 봤듯 말도 안 되는 나이 10살의 총지휘관, 대무신왕이라고 기록된 사람은 사실은 2명이었다. 그럼 우리가 실제 대무신왕이라고 알고 있는 이 대무신왕 B보다 나이가 월등하게 더 많았을 대무신왕 B가 10살일 때 고구려 최고 지휘관 역할을 할 수 있을 나이였던 사람, 막강 부여가 쳐들어오는 대국난에서 고구려군 최고 지휘관이었다 함은 혹시 그때 이미 이 대무신왕 A가 왕은 아니었을까? 그가 바로 여기 의문의 다른 나라 사서에 대무신왕 망래 앞에 왕이라고 나와 있는 사라졌던 왕 여율이 아니었을까? 그럼 이 A왕은 삼국사기라는 사서에서 자신의 아들 B하고 동일인화 되어 버린 건가? 왜 그랬을까? 혹시 그건 괴이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간 유리왕의 아들들, 이 일들과 무언가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근데 훨씬 더 괴이한 기록이 또 있어요. 문제 이 대무신왕 어머니가, 대무신왕 어머니는 송시인이 다물국 왕 송량의 딸이다. 이 다물국이란 나라는 유리왕 아버지 추모 때에 송량이 추모에게 나라를 바치며 항복해 오므로 그 땅을 다물도로 삼고 송량을 군주로 삼았다. 고구려 말에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을 다물이라 하였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고 각각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부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대무신왕이다 이거예요. 근데 시기를 좀 봐야 하는데 이 두 아들, 딸이 결혼을 언제 하냐면 추모가 기원전 19년에 사망을 해요. 그리고 바로 다음 해 7월 유리왕이 송량 딸을 왕비로 삼았다. 대무신왕이 송씨 딸이라는 아까 기록대로라면 이때 결혼했으니까, 이때 출생이니까 결혼하고 22년 뒤에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당히 늦둥이로 낳았다는 건데 뭐 그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송씨가요, 이 결혼 바로 다음에 기원전 17년 10월 결혼 후 1년 3개월 뒤죠. 돌아가셨다. 사망을 합니다.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아들은 서기 4년생인데 어머니는 기원전 17년에 돌아가셨다. 그럼 서기 4년에 아들을 낳은 송씨는 부활한 유령입니까? 사망한 지 무려 20여 년이나 더 지나서 부활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우리가 원정 출산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부활 출산이나 유령 출산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이거랑 플러스 아까의 서기 13년에 이 무율 왕자 시절의 그 고구려 총사령관 지휘, 나이 10살의 고구려 총사령관,
이거랑 콜라보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서기 4년생 대무신왕 B와는 다른 대무신왕 A가 있는 거고, 송씨가 기원전 18, 7월에 결혼해서 기원전 17년 10월에 사망하니까 만약 아들을 낳는다면 기원전 17년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대무신왕 A를 기원전 17년생이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게 맞아떨어지죠. 만약에 기원전 17년생이면 서기 13년에 30대죠. 좀 젊긴 하지만 충분히 지휘관으로 맹활약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대무신왕 A가 대무신왕 B를 아들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원전 17년생이 서기 4년의 아들을 충분히 낳을 수 있죠. 20대 초반이니까. 그럼 의문이 절반은 해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사라진 고구려 왕은 유리왕과 송씨 사이의 진짜 아들, 기원전 17년생 대무신왕 A.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까지 유일 대무신왕이라고 알고 있던 이 B는 대무신왕 A의 아들이냐 아니면 유리왕의 아들이냐? 다른 나라 사서의 내용을 봤던 거, 미지의 왕 여율, 그가 이 기원전 17년생 A라고 한다면 여기 내용상으로는 줄줄이 아들이니까 대무신왕 B는 대무신왕 A의 아들이겠죠. 20대 초반에 나온 다른 나라 사서이긴 하지만 그 사서를 믿는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후대 고구려인들이 이 명백히 존재했던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 실존 인물 대무신왕 A를 왜 역사에서 지워버렸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뭘 조작했느냐? 서기 4년생 대무신왕 B에 대해서 왼쪽 다른 나라 기록을 믿는다면 지금 아버지 조작이 들어간 겁니다. 원래는 A가 아버지인데 유리왕이 아버지라고 부친을 조작한 거죠. 왜 그랬을까? 이 대무신왕 A가 부끄러워서, 뭔가 부끄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내 아버지라고 인정을 하고 싶지가 않았다. 내지는 대무신왕 B의 후손들이 A를 우리 선조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B를 유리왕 아들이라고 밀어넣자. 이런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요, 의외로 어머니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대무신왕이 AD 4년생인데 기원전 17년생 송량딸의 아들이다. 이런 괴이한 걸 왜 부득부득 남겼나? 역사에 대무신왕이라고 기록된 대무신왕 B의 생모가 송씨가 아니면 명백하죠. 근데 고구려 사가들은 굳이 B의 어머니가 송씨란 기록을 이렇게 남겼다. 이 이상한 걸 부득불 남긴 걸 봐서 혹시 오히려 어머니가 문제일 수도 있는가? 만일 B가 A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되는데, 한 칸 위니까 즉 할머니가 되겠죠. 송씨는 친할머니. 그럼 왜 할머니를 엄마로 바꿨을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왜 이런 역사 조작을 했을까? 이 송씨의 모국 다물국이 원래 이름이 비류국이라고 했었죠. 송씨는 비류국 출신인 거예요. 근데 이 비류라는 이름을 우리가 유명하게 두 가지 종류로 알고 있죠. 하나는 바로 일대왕 추모의 부인 소선호의 맏아들 비류,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 학창시절 외우신 고구려 5부 중에 비류나부라고 있었죠. 비류는 여기 유리왕하고 철천지 원수죠. 고구려 2대 왕을 놓고 대경쟁을 벌인 최고의 라이벌이었고, 결국 부여에서 굴러온 돌인 유리왕이
박힌 돌인 비류를 뽑아내고 본인이 이대왕을 먹었습니다. 비류는 그의 분노에 어머니, 동생 등을 데리고 고구려를 이탈했죠. 근데 그랬던 비류하고 그 이후에도 고구려 오부로서 여전히 고구려에 있는 비류 나부하고 비류가 한자마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류 나부하고 비류가 관련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궁금한 건 비류라는 집단의 리더 격이었을 비류가 이탈을 했는데 비류 나부는 왜 계속 고구려에 남아서 이름을 남기고 있냐 이거예요. 그 비밀이 여기 바로 송씨, 비류국 공주였었던 송씨를 유리왕이 결혼했는데 근데 이 결혼은 아버지 추모가 시켜준 결혼이 아닐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망한 그 다음 해에 한 결혼이기 때문이죠. 물론 추모가 사망 전에 약속을 해주고 나중에 식만 다음 연도에 올린 것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결혼을 하던 당시엔 추모가 세상에 없었어요. 여튼 이 결혼을 끝내 완성시킨 것은 유리왕 본인입니다. 이 비류가 떨어져 나갈 때 비류라는 집단이 모조리 다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비류가 양분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송씨를 중심으로 한 비류 잔류파들, 자신의 철천지 라이벌 비류가 대표격으로 있던 그 비류 지역에 비류국 공주와 결혼한 유리왕. 근데 그 비류국 공주는 결혼 생활 1년여 만에 사망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한 거겠죠. 신혼생활 중에 사망했으니까. 물론 요절한 비류공주 송씨가 그냥 병으로 죽은 걸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조금 묘한 게 이 유리왕의 태도입니다. 송씨 사망 3개월 전에 유리왕이 뭘 하냐면 10월 사망인데 7월 유리왕이 골천에 별궁을 지었다. 10월 결국 송씨가 죽자 유리왕은 다시 두 여인에게 장가를 들어 후실로 삼았다. 한 명은 골천 사람 딸 화희, 한 명은 한나라 사람 딸 치희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송씨 사망 석 달 전에 이미 별궁을 골천에다가 지었는데 송씨가 사망하자마자 바로 그 골천 사람 딸 화희와 새장가를 들어요. 기록상 애도의 텀도 거의 없이 바로 새장가 든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미 송씨가 살아있을 때부터 별궁을 골천에다가 지었다고 하니 이미 골천 여인 화희를 송씨 생전부터 이미 만나고 있었던 정황이죠. 송씨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다른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그냥 단순한 사랑의 감정이 변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무언가의 정략적인 움직임인 것인가. 근원적으로 유리왕과 비류는 철천지 라이벌이다. 그래서 이 모든 정황과 기록상의 어긋남을 토대로 이런 설 제시해 볼 수가 있어요. 유리왕이 아까 마음에 안 든다고 해명도 그냥 자결을 시킬 정도로 굉장히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들이고 뭐고 없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나중에 유리왕은 급기야 수도도 옮깁니다. 국내로 옮겼다. 비록 고구려의 왕이긴 하지만 유리왕은 이주해 온 사람이죠. 즉 고구려 현지 세력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고 이미 송씨 생전부터 새로운 여인을 마구 만나고 다니던 모습, 송씨 사망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전부터 외도하고 있던 화희랑 바로 결혼, 소선호 아들 비류의 저항 때문에 하마터면 고구려 왕 못할 뻔했던 악몽의 기억,
수도도 옮기고 원현지 세력과 결별하면서 해명을 냉정하게 죽인 것처럼 마음에 안 드는 비류의 공주 송씨의 친아들 이 A도 숙청했다. 근데 이 가능성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건, 그럼 해명 죽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했다고 역사에 남기면 되지. 뭐할러 역사에서 지우고 또 이 할머니를 어머니로 만드는 해괴한 역사 조작은 또 뭐하려고 했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송씨와 비류 세력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나중에 대무신왕 B는 왜 목의 혈통이 비류 혈통이라는 기록을 왜 굳이 더 만들어 넣었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어머니를 바꾼 거니까 숙청 논리상 앞뒤가 안 맞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다른 나라 사서엔 이 미지의 인물이 결국 왕까진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또 안 맞죠. 반론, 이설. 근데 이 비류가 대무신왕 관련해서 보다 더 심히 기묘한 게, 아까 아버지 유리왕 아들들, 즉 대무신왕 형제들이 우수수 죽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그 얘기가 중요해요. 죽은 사람 중 여진, 원인 불명의 익사를 했죠. 근데 이 익사 후의 기록이 좀 묘한데, 왕자 여진이 물에 빠져 죽었다. 아버지 유리왕은 애통해하며 사람을 시켜 시신을 찾으려 하였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후에 비류 사람 제수가 여진의 시신을 찾아서 알렸다. 마침내 장사 지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여진 왕자의 시신을 찾아낸 이가 비류 사람이니까 여진이 사망한 장소가 비류 지역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비류인이 통보를 해온 거겠죠. 여진은 비류에서 죽었다. 근데 또 기묘하게도요, 여기 두 번째로 죽었었던 해명 왕자 있지 않습니까? 태자였었던, 자결을 했는데 해명 태자가 여진의 동쪽 벌판으로 가서 창을 땅에 꽂아 또 말을 달려 그 창에 죽으니 21세다. 지금 해명 왕자는 여진에 가서 죽고 여진 왕자는 비류에 가서 죽었어요. 물론 이 여진하고 왕자 여진은 한자는 다릅니다. 그래도 느낌이 좀 묘하죠. 그래서 당시 태자였던, 즉 차기 왕 예정자였던 해명의 죽음에 여기 여진이 개입되어 있고 그 여진의 죽음에는 비류인들이 개입되어 있다. 이런 추정이 있는데, 그럼 유리왕의 원래 최강의 경쟁자가 대표였고 비류, 결국 수도도 옮긴 것에 대해 이래저래 분노한 이 비류인들이 유리왕의 아들을 해코지한 건가? 이게 가계도가 이게 아니고 역시 이거다. 대무신왕 B가 대무신왕 A의 아들이 꼭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른 나라 사서에는 대무신왕이 사라진 미지왕의 아들, 그래서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정사 삼국사기는 이 대무신왕은 2대 유리왕의 아들이라고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되겠죠. 이 구도라면 이 대무신왕 A와 B가 친부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B가 쿠데타로 A를 시해버리고 본인이 왕에 등극한 후 그 본인의 쿠데타 기록을 없애버리기 위해 이 왕을 아예 삭제해버렸을 그럴 가능성이 하나 생겨날 수 있죠. 물론 인류 역사에 친부를 쿠데타로 제거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가능성으로면 이렇게 친부가 아닌 쪽이 가능성이 더 높긴 하겠죠. 다만 이거라고 하면 뭐가 걸리냐면 대무신왕의 공식 기록이 서기 18년 등극이라고 삼국사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B가 AD 4년생이라고 하면 18년 등극이니까 15살에 왕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15살에 쿠데타를 한다.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만일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배후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15살 왕자는 얼굴 사장으로 내세우고 뒤에서 쿠데타를 조종한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배후 세력은 누구인가? 왜 서기 4년생 한참 나중에 태어난 이 대무신왕 B가 되도 않게 한참 전에 사망한 비류국 공주 송씨의 아들로 둔갑을 했는가? 비류 세력. 시조 주몽이 부여에서 도망쳐 나와서 처음 터잡은 곳이 비류석가의 초막을 짓고 살았다. 비류예요. 추모가 처음에 본인 집 지은 곳이 비류니까 원래는 고구려의 최중심지가 비류인 거죠. 비류인들이 고구려의 출발에 막강한 기여를 원래는 했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린 이 B가 송씨 아들이라는 게 연도상 유령이 아닌 한 불가능하니 이 서기 13년에 총사령관 한 이 A가 대신 송씨 아들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을 해봤는데, 만일 이 미제 인물 대무신왕 A가 송씨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A, B 둘 다 송씨 친아들이 아니다. 송씨하고 유리왕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안 좋았으니까 유리왕이 골천 가서 막 외도를 한 거 아닙니까? 송씨 생전서부터 불과 1년 3개월에 불과한 짧은 결혼 생활 내에서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다면 둘 사이에 사실은 아이가 전혀 없었을 수도. 일대 추모 시절에 최고의 입지를 누렸던 그 비류인데 이대 유리왕은 도읍 뜯어옮기고 애초에 도망자 추모를 와서 살게 해주고 고구려 건국의 1등 공훈 지역 사람들인 비류인들은 뭐냐 이거 지금. 그 고생한 우리 대표격 소선호와 아들 비류는 토사구팽 당해서 고구려 떠나기나 하고 이젠 유리 땐 도읍 입지도 못 누리게 되었고, 또 우리의 전 공주는 생전부터 남편 유리왕의 외도를 비참하게 목도하고, 이거 자체가 비류 세력에 대한 대무시죠. 송씨가 있는데 골천에 별궁을 짓는다. 대무시입니다. 왕이 측시를 드릴 수는 있죠. 근데 아예 그쪽에 별궁을 지었다는 건 송씨랑 거의 별거하고 거기서 아예 가서 많이 지내겠다는 거거든요. 당하는 왕후 입장에선 상당히 분노스러울 수 있는 일이죠. 유리왕이 송씨를 죽였다고 단정은 전혀 할 수 없지만 송씨와 비류 세력을 대무시한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물며 송씨 사망 후엔 별 애도 기간도 없이 거의 곧바로 낼름 새장가나 들고 나중에 왕이 된 이 대무신왕 B에 대해 말도 안 되는데 어거지로 비류국 공주 출신 송씨의 아들이라는 조작이 일어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분노스러웠던 유리왕 사망 후 유리왕의 모종의 아들이 A가 3대 왕이 되긴 했으나, 그러면 기원전 17년생이 꼭 아닐 수도 있죠. 원망에 늘 차있던 비류 세력이 서기 4년생, 서기 18년 당시 15살 나이에 다른 왕자를 데리고 이 현 3대 왕 A를 시해하고 B를 왕에 세운 뒤
이 B의 후손들이 A를 역사에서 지우는 역사 조작을 했다. 서기 13년에 고구려를 지켜낸 업적 등 좋은 건 대무신왕 B에게, 그리고 바로 쿠데타 세력 비류의 공주였던 그 송씨를 B의 어머니로 만드는 그런 조작을 했다. 비류가 이탈했음에도 변함없이 고구려 5부로 고구려 내에서 그 역사를 지속해 나간 집단, 이 비류 집단이 그런 최종적 새 역사를 쓴 게 아닌가 라는 제 이설도 하나 써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역시 하나의 가설이고, 사실 이건 여러 해석 중에 극히 하나에 불과하고 전혀 다른 방향의 해석도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있으면 제2, 제3 등 또 다른 세력의 다양한 분석이 더 있는데요. 그것도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아까 광개토 대왕릉비에 17세손이라고 나오니까 5명의 미싱 인물이 있는 것 같다. 근데 7명이라는 설도 있어요. 왜냐면 이 17세손이라는 게 초대인 추모부터 계산한 게 아니라 대주류 왕서부터 계산한 거다. 그런 설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2명이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럼 미싱 인물은 7명인가? 그럼 나머지 인물들은 그 수많은 고구려 왕들 계보 중에서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 추후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댓글을 많이 주시면 그 추가적인 이야기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